낫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하죠? 네. 70살이 넘어가면 70% 혹은 그 이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인체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하고 또 가장 생활하는 데 지장을 주는 그런 질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주로 말씀드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척추, 그러니까 목부터 엉치뼈까지 척추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의 인대하고 뼈하고 연결되는 부분, 이런 곳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주로 취급하는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애들한테 생기는 소아관절염이 있습니다. 대개 소아관절염은 상당히 또 흥미가 있는, 의학적으로는 흥미가 있고 또 환자분들도 많이 이해를 해야 되는 분 중에 하나고, 일반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 게, 소아관절염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쉽게 금방 1년 만에 거의 대부분 나아버리는 관절염이 있고, 이것이 성인 관절염으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아관절염은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치료를 하면은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좋은 결과를 낳고 치료를 잘 하고 또 성인이 됐을 때 정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언급했던 통풍입니다. 이 발가락 끝에 내려가는 이 통풍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아요. 이 통풍은 이 바닷가, 환태평양 지역, 태평양 지역으로 말하면 그 주위에 일본, 한국, 그 다음에 태평양 연안 지역에 있는 데 통풍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 통풍은 뒤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절은 68개의 관절인데 보시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절 구조를 보시면은 이 무릎 관절을 대표적으로 그리면 이게 이제 뼈입니다, 뼈. 이게 뼈고, 여기 이제 바깥에 여기 있는 게 연골입니다, 연골. 물렁뼈라는 거죠. 학교 때, 우리 국민학교 때도 배우고, 물렁뼈입니다. 물렁뼈가 있어야 뼈가 부딪혀가지고 부서지질 않고 윤활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싸고 있는 것이 활막이라는 거예요. 이게 활막이죠. 활막이 이렇게 싸고 있고, 요 안에 이제 액체가 있습니다. 활액입니다, 활액. 여기는 이 액체에 여러 가지 성분이 있어가지고 영양을 공급해 줘서 연골이 오랫동안 탄력을 잃지 않고 잘 살아서 이 물렁뼈가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여 관절이 이제 운동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활막, 이 근육이고, 여기 인대가 있고, 인대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연골. 관절염이 이제 생길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이 그림을 보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손가락 끝 틈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체중이 많이 실리는 무릎의 관절에, 이 사람은 아마도 이렇게 안쪽으로 휜 거 봐서는 어렸을 때 많이 엎혔던 것 같아요. 예, 이게 엎힌 사람들이 이렇게 본이라 그래서 이렇게 휘어집니다. 지금 60대, 50대 넘어가신 분들이 또 40대 후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엎혀서 지내시는 분들은 나이 들어가지고 이 무릎 많이 앓습니다. 퇴행성 변화가 잘 옵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연골이 이 무릎 한쪽으로만 이 압력을 받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안쪽으로 자꾸만 이 연골이 상해요. 그래서 연골이 자꾸만 이 자극을 받게 되면 수분이 빠지면서 탄력이 없어지면서 금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금이 가면서 연골이 말랑말랑해지질 않고 이게 너덜너덜해지면서 거칠어지면서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골관절염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체중이 많이 실리는 관절부터 먼저 시작이 되면서 손가락 끝이 먼저 이렇게 오는 거는 되게 가족력이 있어요. 되게 이제 할머니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앓는 분들은 어머니가 한 50살이 넘어가면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끄트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연골이 변화를 줘서 생기는 것이 퇴행성 골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이 연골을 보호하거나 특정 관절을 많이 쓰지 않는 그런 방법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이제 더 질병을 더 이해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통풍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왕발가락 쪽에 오는 통풍은 그럼 어디서 생기는 것이냐? 통풍은 이 활액 내에 요산 결정체가 응결이 일어나서, 요산이라는 건 체내 대산물 중에서 배설기가 찌꺼기를 배설할 때 요산도 같이 나오는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이 어떤 효소 장애로 인해 가지고 체내에 축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남아 날카롭게 바늘처럼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서 요 속에 있는 세포들이 이거를 탐식을 하면서 일어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아주 심하게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특히 요산이 많은 음식이라는 건 멸치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육류나, 그 다음에 이제 술을 많이 먹거나 과로를 하게 되면은 몸이 산성화되면서 가지고 있던 요산이 응결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산성화가 되면은 응결이 되면서 통풍 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굉장히 아픕니다. 예. 바람이 불어도 아프다 그래서 통풍이라고 그랬죠. 예. 로마 사람들이 모욕을 즐기고 그랬지만 결국 이 통풍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특히 귀족들이 엄청 고통을 받고 나중에 기능이 로마 사람들의 능력이 많이 떨어진 게 통풍 때문이라는 기록도 남아 있죠. 자, 그러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러면 어디에 병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이 활막입니다. 이 활막이 몸에서 면역 기능에 어떤 이상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걸 접수해 가지고 관절에 들어올